총알 한 발 없던 70년 전,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야 했던 통곡의 역사. 이제는 세계 최강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중동을 뒤흔든 천궁2의 기적.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안보 지형이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가 좀 팔리는 수준이 아니라 판 자체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에 무려 17조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통째로 뒤흔들 정도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한민국에 베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오일머니를 앞세운 중동의 큰손들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수조 원의 현금을 가방에 싸들고 대한민국 국방부와 방산기업들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를 먼저 가져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벌어지는 중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천궁2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최근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까지 이어지는 연쇄 수출 잭팟은 우리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세계 방위산업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 사건의 이면에는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될 비참하고도 강렬한 우리 선조들의 생존 투쟁기 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과 70여 년 전에 이 땅을 말입니다. 당시에는 총알 한 발, 소총 한 자로 제대로 깎아낼 수 있는 정밀 선반 하나 없었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든 무기는커녕 쇠붙이를 다듬을 변변한 공장조차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는 1950년 6월 25일에 그 잔인했던 새벽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적의 육중한 소련제 T-34 전차 앞에 맨몸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대전 차포조차 뚫지 못하는 적의 두꺼운 철갑 앞에서 우리 군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수류탄을 가슴에 품고 적진의 전차 궤도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화염병 하나를 들고 적의 포탑 위로 기어 올라가야 했던 통곡의 역사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내 나라를 지킬 무기가 없는 나라의 국민이 겪어야 할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젊은이들이 흘린 뜨거운 선혈이 그 대가였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였던 그 서글픈 시절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우리는 굴욕적인 평화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결코 말이나 화려한 외교적 수사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적을 압도할 수 있고 적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을 수 있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강력한 물리적 힘으로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생존 본능이 잠자던 우리 민족의 거대한 저력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영토와 영공을 지키겠다는 간절함은 1970년대에 불붙었습니다.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아무런 기술도 도면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며 시작했습니다. 기초적인 소재조차 없던 황무지에서 우리 연구원들은 소총부터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차를 만들고 함정을 만들며 우리는 기술의 계단을 하나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첨단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우리 손으로 완성해냈습니다. 2026년 현재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날아오릅니다. 적의 위협을 완벽하게 격추하는 장면은 단순한 군사적 성과가 아닙니다. 70년 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우리 세금이 세계 최강의 방패가 된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장벽을 넘는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술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기술진은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그 험난했던 사투의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눈물겨웠습니다. 천궁2의 탄생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중거리 지대 공미사일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세계 방산 대국들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기술은 국가 간에도 공유하지 않는 최첨단 기밀 중의 기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기술도 데이터도 심지어는 참고할 도면조차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한국이 성공할 리 없다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핵심 부품의 수출을 통제하며 우리의 손발을 묶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미사일을 만드냐며 차라리 중고 무기를 사가라는 모욕까지 던졌습니다. 그 모욕을 견디며 우리 기술진은 가슴속에 지독한 도끼를 품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전략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당시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최신 방공 시스템인 S-400의 기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기술적 토대를 학습할 기회를 얻기 위해 우리는 사력을 다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러시아 기술진과 밤을 지새우며 미사일의 원리를 파헤쳤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술을 하나라도 더 배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당시 연구원은 러시아 기술자들이 술잔을 기울일 때 그들의 낙서 하나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계산식 하나를 수첩에 옮겨 적으며 밤을 지새웠던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러시아 기술진조차 혀를 내둘렀던 우리 연구원들의 집념은 곧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천궁 시리즈의 상징인 콜드 런칭 기술 확보는 지옥 같은 사투였습니다. 미사일을 가스로 공중에 띄운 뒤 공중에서 점화하여 발사하는 고난도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발사대를 화염으로부터 보호하고 360도 전 방향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서구권의 핫 런칭 방식보다 훨씬 진보된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우리는 달렸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수천 번의 사출 시험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발사체가 공중에서 점화되지 않아 땅으로 추락해 폭발하는 아찔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 실패의 데이터는 고스란히 우리의 자산이 되어 설계도에 녹아들었습니다. 진정한 시련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탄도탄 요격의 핵심 기술이 남았습니다. 직접 충격 기술인 히트-투-킬 기술의 완성이 우리 앞에 놓인 산이었습니다. 기존의 파편 방식이 아니라 날아오는 탄도탄을 직접 들이받아 파괴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면으로 맞추는 정밀도를 요합니다. 100km 밖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내 총알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조차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거쳤던 이 기술을 우리는 단기간에 끝내야 했습니다. 선진국들은 핵심 센서와 제어 알고리즘 수출을 거부하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포기하라는 그들의 종용에도 우리 연구원들은 독자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LIGNX1의 연구진은 연구실에 야전 침대를 깔았습니다. 집에도 가지 못하고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밤낮을 잊고 매달렸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기 시험장에서는 살점이 장비에 달라붙는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영상 50도가 넘는 사막 테스트장에서는 뜨거운 열기로 연구원이 길어졌습니다. 기절하면서도 그들은 데이터 기록 장치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권을 만든다는 사명감뿐이었습니다. 천궁2의 심장인 다기능 레이더를 국산화할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탐지, 추적, 저가식별을 하나의 레이더로 처리하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소프트웨어 기술진은 수백만 줄의 코드를 직접 짰습니다. 기존 서구권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 최적화된 독자 알고리즘을 완성해냈습니다. 그 순간 연구원들은 서로를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기술을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냈습니다. 이제 천궁2는 단순한 러시아 기술의 모방이 아닙니다. 정밀 IT 기술과 소재공학이 결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체계입니다. 원형인 러시아 시스템보다 훨씬 작고 빠르며 정확한 미사일로 재탄생했습니다. 학생이 스승을 넘어선 순간이며 우리 기술 자립이 세계를 뒤흔든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 방산시장의 지형을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연구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강철의 결실입니다. 기술 자립을 향한 피눈물 나는 사투는 실전 시험대 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이 쏟아지는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과 각국 군 수뇌부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목표물은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하강하며 이어파는 가상의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한다면 지난 수십 년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K방산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궁2는 보란듯이 그 모든 우려를 잠재워버렸습니다. 발사 명령과 함께 차가운 가스의 힘으로 공중으로 가볍게 튀어 올랐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공중 점화하며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적의 미사일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결과는 100% 명중이었습니다. 단순한 요격이 아니라 박살을 냈습니다. 적 미사일의 심장부를 직접 들이받아 흔적도 없이 소멸시켰습니다. 직접 충격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자 중동의 장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외신들은 한국 기술에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며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성능은 곧바로 유례없는 수출 잭팟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약 4조 6천억 원 규모 계약은 우리 역사의 쾌거였습니다. 단일 무기 체계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 방산시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시장을 독점해온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안방인 중동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약 4조 3천억 원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어 이라크와도 약 3조 7천억 원대의 계약을 체결하며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이제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것은 미국의 독수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강철 방패인 천궁2가 중동의 평화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대신 우리의 천궁2를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압도적인 효율성과 전 방향 대응 능력인 범용성입니다. 패트리어트 PAC-3는 경사 발사 방식이라 특정 각도만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뒤쪽에서 적이 오면 거대한 발사대 차량 전체를 돌려야만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적의 미사일은 이미 우리 머리 위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궁2는 수직 발사 후 공중에서 방향을 꺾어 대응합니다. 한 개 포대만으로도 전후좌우 360도 전 방향을 완벽하게 커버합니다. 험난한 지형이나 방어구역이 넓은 중동 국가들에겐 생명과도 같은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과 운용의 신속성, 그리고 뛰어난 기동성입니다. 천궁2는 미국 시스템과 대등한 성능이면서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여기에 다기능 레이더는 탐지부터 식별까지 단 한 대가 다 해냅니다. 미국이 레이더와 관제 차량 등 여러 대를 세울 때 우리는 한 대면 끝납니다. 기동성에서 상대가되지 않으니 군 지휘관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자주포가 K9의 속도에 밀렸듯이 이제 미사일도 한국의 시대입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우뚝 섰습니다. 구매국들이 더 감동한 지점은 대한민국의 진정성 있는 태도였습니다. 무기를 팔면 끝인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현지 생산 지원까지 아끼지 않으며 파트너로서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납기일 또한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지켜내는 정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 장군이 한국 무기 없이는 전쟁 못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무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거둔 수조 원의 외환은 단순한 자본의 흐름이 아닙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에 대한 뒤늦은 보상입니다. 우리 기술진이 밤잠 설쳐가며 지켜낸 국가 자존심의 가치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파는 단계를 넘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을 민주주의의 무기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미국의 별명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칭호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름 앞에 붙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주문하면 10년 뒤에나 무기를 주는 선진국들의 질린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계약 즉시 생산 라인을 돌려 무기를 내놓는 한국에 경악합니다. 대한민국의 속도전은 이제 세계 안보 지형의 판도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천궁2의 성공은 우리가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독점하던 시장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당당히 명함을 내밀며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정직한 가격에 주는 나라는 이제 우리뿐입니다. 우리의 기술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합니다. 더 높은 하늘을 지키는 천궁3화 장거리 요격 미사일 L-325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무력화할 한국형 아이언돔 AMD도 준비 중입니다. 이들을 연결하는 다층 방어망 KAMD가 곧 완성될 예정입니다. 미사일이 어느 고도로 날아오든 겹겹이 쌓인 방패로 다 막아낼 것입니다. 이런 통합 방어 솔루션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조차 부러워하는 수준입니다. 방산은 이제 안보를 넘어 수십 년간 우리를 먹여 살릴 전략 산업입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첨단 기술과 생산 능력을 다 갖춘 국가로 봅니다. 독일 매체조차 한국 방산은 멈출 수 없는 기차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기세는 당당하며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이 땀 흘려번 세금이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최고의 투자로 돌아와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국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천궁2가 증명한 저력은 우리 연구원들이 쏟은 눈물과 땀의 결정체입니다. 기술 한 점 없던 변방의 나라에서 전 세계 안보의 보루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보는 그 자체로 한편의 감동적인 서사시입니다. 70년 전 우리를 지켜주던 우방국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방패를 줍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방패를 건네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천궁2는 단순히 잘 팔리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내일의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자 우리 경제의 심장입니다. 과거 안보를 수입하며 눈치를 보던 시절은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술과 신뢰를 수출하며 인류의 하늘을 수호하는 주역입니다. K방산의 기세는 앞으로도 전 세계 하늘을 평화로 물들일 것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강철 방패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하늘은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밤을 지새운 연구원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를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지킵니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방산 대국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